예,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잘하신다. 네. 예, 저는 이화여대 자연대 소속인 에코 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에서 연구교수로 있는 정창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인데 자연대 융합과정에서 이런저런 융합에 대한 영업 방법론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러한 자리를 굉장히 좀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경영학 박사라는 저희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HBR을 이제 소개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2006년부터 매달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할 아티클의 제목은 Emerging Reverse Innovation 이런 제목의 아티클인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할 때 어떨 때는 여러 개 아티클을 싸잡아서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오늘처럼 특정 아티클에 대한 소개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 아티클 하나를 딱 찍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아티클이 좀 의미가 있다고 전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간단히 좀 넘어가고요. 제 프로파일이고요. 네, 당부 말씀 항상 HBR 할 때 제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제 자신에 대한 다짐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하면 세계적인 누구나 다 인정하는 권위 있는 저널이지만 그 권위에 눌리지 말자라는 제 자신의 이 모종의 약속인 거죠. 뭐가 틀렸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끝까지 읽어도 찾지 못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거기까지 인정. 바꿔 말하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내가 발견이 되면 이 아티클은 내가 비판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유도를 좀 항상 높게 가지자는 뜻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아티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인데요. 매달 HBR 앞에는 편집장이 권두원식으로 이번 달의 핵심적인 내용을 나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티클에서는 이번 호에서는 그러니까 2016년 4월 호에서는 The Best of HBR이라고 해서 작년 2016년도에 그 많은 퍼블리시된 아티클 중에서 베스트를 소개하는 거죠. 이 베스트란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좀 계면적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킨지하고 HBR은 항상 매년마다 이 행사를 치릅니다. 하버드 글로벌 탑 수준의 어떤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의 아티클을 쫙 모아놓고 그 중에서 상을 주는 거죠. 1등, 2등 이렇게. 어떨 때는 1등 상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물 관리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이 바로 2015년에 나왔던 무수히만 아티클 중에서 1등 이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내용즉슨 이거죠. 엔지니어링, 리버스 이노베이션. 그래서 휠체어 스토리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이 저자들이 이 두 명이 저자인데 이 저자와 또 한 사람의 저자 해서 세 사람이 쓴 아티클이 있었는데 이 아티클을 잠깐 언급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이 아티클을 소개를 잠깐 해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왜 스스로 디스럽팅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1저자가 CEO예요. 이멜트 회장. 예, 제1저자가 이멜트 회장과 함께 같이 작업했던 내용이죠. 디스럽팅이라는 표현은 제가 많이 또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디스트럭티브가 아니에요. 디스럽티브 또 디스럽팅 하는 파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와해적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디스럽팅에 거기에 담겨진 의미에는 바깥에 있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 적과 싸워서 자체적으로 와해시키는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 아티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번 4월의 아티클에 원래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아티클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할 아티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다라는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사실 저거는 주의사의 고민을 담긴 이야기예요. 주의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머징 자이언트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머징 자이언트가 뭐냐? 이머징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뭐 개발도상국, 그 안에서 생겨난 기업이 크고 커서 글로벌 기업이 된 케이스죠. 예컨대 타타그룹, 뭐 마힌드라 그룹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 뭐 중국 기업에도 굉장히 많죠. 걔네들이 계속 급부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짱게 봤다가 이제 약간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사실은 더 큰 위기의 원인인데요. 선진국 제품, 개도국 제품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깨진 거죠. 무슨 소리냐? 선진국은 그 돈 많으신 분들, 밸류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 거기에 맞게 상품을 만들고, 개발도상국, 거기는 좀 싸게. 그래서 따라서 선진국에서 만든 제품을 좀 기능을 빼고 가격을 팍 낮춰서 제품 출시하면 대박 날 거야.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이것이 안 먹히더라라는 거죠. 안 먹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고민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심장 박동기일 거예요, 아마 이게. 네. 1단계가 오리지널 프로덕트가 있었어요. 선진국에서 잘 나가는 심장 박동기 기기가 있었는데, 이 기구를 이머징 마켓, 특히 여기서 중국에 하니까 거기서 잘 안 팔리는 거죠.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전에 엄청나게 큰 기구를 가지고 막 큰 병원에서 막 끌고 다니면서 뭐 검진했던 것이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아주 가벼운 노트북에서도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소프트한 버전의 제품을 다시 만든 거예요. 아예 다시. 이거를 기능을 빼가지고 이렇게 출시한 게 아니라 아예 다시 만든 거죠. 네. 근데 이 상품이 나름대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 선진국에서.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다시요. 기존에 원래 제품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중국이나 인도나 그 디벨로핑 마켓, 그러니까 그 이머징 마켓, 디벨로핑 컨트리, 이머징 마켓에 맞는 제품을 아예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글로벌리 성공했더라.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그거를 위해서 5개의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서 이 아티클에서는 첫 번째는 성장이 shift power to where the growth is. 이게 뭐냐면 성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 힘 좀 실어주라. 뭐 이거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힘 좀 실어주라. 두 번째도 별거 아닙니다. Build new offerings from the ground up. 그 이머징 마켓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그 안에서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죠. 세 번째, build LGT를 만들어서 LGT를 from the ground up에서 만들어라. Like a new company. 무슨 소리? LGT가 재밌는 개념인데요. Local Growth Team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이번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클에서도 아마 해당이 좀 되는데요. 그 해당 이머징 마켓을 잘 아는 그 지역 출신의 엔지니어를 얘기해요. 예, 그 지역 출신, 로컬 출신의 그 팀, 로컬 출신들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팀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누구보다 그 마켓을 잘 알겠죠. 그래서 그라운드업, 바텀업처럼 해라. 근데 그것을 거의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것처럼 해라. 어떻게? 파워를 넘겨라. 뭐 등등 그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Customize Objectives, Targets and Metrics. 어떻게 선진국에서 생각했던 그런 타겟, 그러니까 이 세일즈 타겟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이 매트릭스라는 개념은 뭐 조직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상품 개발에 대한 어떤 뭐 펑션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 로컬에 맞게 해라. 그 얘기예요. 로컬에 맞게 해라. 다음에 다섯 번째, have the LGT를, 그 로컬 팀을, 리포트하게 해라. 누구한테? 조직의 윗사람한테. 왜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5번.
그야말로 힘 실어주려고. 예. 예컨대 인도 출신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인도 출신들의, 또 중국 출신들의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모여서 끄짝짝 하려고 해요. 그거를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관심 있게 들어주는 거죠. 그 정도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했다. 즉, 여기서 왜 또 disrupting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렇게 히트친 히트친 상품을 개발하면 요 상품이 죽을 수 있잖아요. 카니발라이제이션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아티클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아티클의 연장선에서 한번 보세요. 잠깐 요거를 좀 따왔는데요. 이 아티클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2009년도에 제프리 이멜트 회장과 함께 아티클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렸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제발 좀 들어라.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잠깐 소개할게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어디 가서 활용하시면 있어 보일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말하려 하면 말할 때 정말 안 듣는다.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듣는다. 그리고 관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다 바꿔서 하라는 뜻이죠. 예. 좀 로컬에 있는 로컬 커뮤니티 이머징 마켓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꾸만 들으려고 해보고 관찰해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 아티클의 핵심이에요. 예, 현장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장애자, 이 몸이 불편하신 핸디캡트 퍼슨이 사용하시는 건데, 휠체어가 필요하신 분이 글로벌리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1년? 맞나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갑자기 자신 4는 맞는데 4천만 명 하니까 약간 자신 없어졌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니즈가 있는 거죠. 그죠? 마켓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2번, 게다가 그 많은 사람 중에 70%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이라는 그런 제한 조건의,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길이 험해요. 시골. 이 시골이 우리나라의 시골보다도 더 험한 그 시골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휠체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주로 NGO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기부로 제공하죠. 따라서 구매자는 기부자들이죠. 그죠? NGO 단체들이 구매자죠. 근데 그네들은 얼마에 사냐? 이 정도에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정도가 타겟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번째, 건물 안에서 움직이기가 힘들대요. 왜? 기존의 휠체어가 크니까. 아주 좋은 성능의 휠체어, 선진국에서 개발한 좋은 휠체어가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의 어느 시골에 있는 집에서 사용하려니까 불편한 거죠. 그런 니즈가 있어요.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수리 문제, 애프터 서비스, 이 문제가 이게 적정 기술의 또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적정 기술. 수리가 어려워요. 왜냐면 부품 구하기 어려워서. 영국에서 만든 휠체어를 수리하려면 영국까지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깝깝한 거죠. 근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맞아요? 4천만 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티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트랩, 이 덫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각각의 덫, 생각의 덫, 이 잘못된 프레임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이렇게 좀 표현할게요. 아직도 믿습니까? 이런 생각을? 이런 거예요. trying to match, 마켓 세그먼트를 existing 프로덕트에 맞추려고 하느냐. 즉, 현재 선진국에서 개발한, 아주 큰 형님들이 개발한 상품들 리스트가 쫙 있는 거죠. 상품 리스트가 쫙
굉장히 많은 상품 리스트 중에서 골라. 요거를 여기다가 좀 기능 빼고 가격 해서 이제 주는. 요게 뭐 어때?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을 워터링 다운이라는 표현도 참 재밌죠. 물 타는 거죠. 그죠? 예, 물 타기 위해서. 그냥 good enough 한 거. 이것도 시각이 형님 생각이겠죠. 예. 그 지역에서는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제품을 만드는 거죠. good enough 버전을 그래서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례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존 디어라는 저런 그 장비 회사가 인도 지역에서 처음에 고전했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요. 요거는 이제 본사 사이트예요.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뭔가 제품이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요거는 인도 사이트에서 나온 캡처한 건데요. 뭔가 좀 여기 보면 잘 모르겠죠? 예, 제가 더 실감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요게 이제 본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있어 보이는 better product입니다. better product. 예. 그 느낌 좀 보세요. 예. 넓은 장소, 어마어마한 땅덩이의 큰 지역을 막 휘젓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죠? 네, 보십시오. 자,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제품, 네, 그렇죠? 네, 모어 파워 어쩌고저쩌고. 네. 이 넓은 지역을 빠른 속도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네. 그죠? 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인도로 넘어갈게요. 네.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이제 익히 들었던 그 음악이 나올 겁니다. 네. 인도 지역에서 환경이 어떻게 되냐, 그죠? 길도 좀 달라요. 예. 느낌은 좀 오시나요? 아까 그 미국 큰 초원 같은 데서 막 돌아다녔던 데하고 지금 그냥 우리 뒷골목, 뒷마당을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는 저기 그 원래 본래 본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엄청난 마력에 뭐 360도 꺾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꺾어서 갈 만한 땅이 별로 없는 거죠. 예컨대 뭐 그래서 기능을 쭉 빼고 뭐 거기에 맞게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고전했었대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이제 성공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거죠. 예. 이거는 사실은 지금부터 쭉쭉쭉쭉 소개하는 1번부터 5번, 6번까지 쭉 소개하는 요 프로세스는요. 상당히 굉장히 낯익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익은 표현들입니다. 볼게요. Define the problem independent of solutions라고 했어요. independent가 포인트인데요. 문제를 분리하자.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에서 expansion of the power grid, 전기선 긴 거를 요구한다 치자고요. 그런 니즈가 있어요. 시장의 수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뭐냐 했을 때, 긴 거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길고 안전하고 싼 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그걸 필요로 하니 거지? 왜 그걸 필요로 하는지를 관찰해서 또 들어서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정말 전기를 길게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거죠. 예. 사실은 전기를 통해서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선이 필요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니즈는 달리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CTO가
그걸 잘 관찰해서 대박친 뭐 케이스가 있대요. 이 유학 간 뭐 자식들이 아니면 외국에서 성공한 자식들이 모국의 부모님들한테 또는 친척들한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트랜스퍼링 에어타임 패밀리와 친구들한테 에어타임 이게 아마 사용시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여기 아는 친구한테 뭔가 보내주면 이분이 그거를 그만큼 예컨대 500시간 넘겨주면 5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즉 에어타임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세히 보니까 그거를 넘겨받은 패밀리와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또 팔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 외화 유출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가 그걸 가지고 저 에어타임을 받아서 팔아서 다른 데에 사용하는 거죠. 즉 전자상거래 또는 이제 현금 계좌 이체 결국 사람들은 간편하게 은행 가서 계좌 확인해서 이체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쉽게 나의 모국에 있는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또는 지인들한테 친척들한테 돈을 송금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걸 개발한 거예요. 이게 엠페사라는 저런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그 기능이 장착된 핸드폰을 판다든지 어떻게 해서 대박 쳤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뭔가 누구한테 전달한다더라. 그래서 그 에어타임의 전달을 잘 하기 위한 어떤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 전기기를 필요로 하는 전기선을 긴 거를 원한대더라. 그래서 그 긴 전기선, 파워 그리드를 개발해서 파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죠. 왜? 이 Y라는 퀘스천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디자인 띵킹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상품 개발 아니라 마케팅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SC 존슨이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SC 존슨이라는 회사에서는 예전부터 Y 퀘스천을 던져서 교육을 많이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얘기하면 Y를 3번 물어봤다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근데 요거는 또 왜 필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요. 그래, 알았어. 요거는 왜 필요한 건데?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예. 또 다른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SC 존슨에서는 또 다른 툴로서 So What 툴을 또 사용했대요. So What을 3번 던지는 거죠. 자, 이걸 만들면 대박 날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상품 개발 잘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또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이런 거를 추적해 나가는 거죠. 예. 나중에 오늘은 그런 얘기까지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그런 인과관계가 계속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앞으로 찾아가고 뒤로 찾아가고 앞으로 찾아가는 것은 So와 뒤로 찾아가는 것은 이제 Y.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한 3번 정도 계속 찾아가 버리면 아마 뭔가 좀 통하는 게 생기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independent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분리 좀 해보자 이거죠. 분리.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있는 거 그걸 같이 퉁쳐가지고 이렇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자, 기존의 선진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 기존의 다국적 기업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오류예요, 오류. 예. 그러니까 기능을 좀 축소시켜서, 그렇죠? 몇 개의 기능을 축소시켜서 가격을 확 낮추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된다고 많은 다국적 기업이 생각했는데, 아니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빅3 자동차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 처음에 아주 초창기 때 그랬대요.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능. 뒷좌석에 이제 뭐예요? 파워 윈도우. 뒷좌석의 파워 윈도우는 사실 앞좌석이 중요하지. 그죠? 뒷좌석은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수동으로 돌렸던 거죠.
그래서 뭐 파트나 뭐 이렇게 줄여서 뭐 가볍기도 하고 뭐 싸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실제로 그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름대로 가격은 낮췄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하이 클래스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 하이 클래스에서는 다 운전수를 고용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운전수는 앞에서 파워 윈도우를 탁 하는데 정작 그 뒤에 주인은 뒤에서 열심히 팔로 창문을 올리고 닫고 했던 거죠. 예,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좀 해보자. 뭐 대안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멀한 솔루션을 하자. 뭐 물타기 하지 말고, 그죠? 그 기능을 축소해서 뭐 이런 장난치지 말고 디자인 프리덤, 이머징 마켓에서 가능한 디자인 프리덤을 추구하자.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가 MBA 때는 디자인 경영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귀동냥했었는데 잘 모르지만 디자인 프리덤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티클의 그 컨텍스트, 문맥을 좀 통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는데 혹시나 여기 계신 분이나 나중에 동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디자인 프리덤은 이런 개념이에요 라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디자인이다 이거죠. 그때 자유가 이제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의 어떤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 상황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그 로컬 이 환경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의 자유,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디자인 프리덤이 아닐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아구가 맞는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질레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질레트가 2005년에 P&G에 인수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레트가 인도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선진국에서 잘 나갔던 제품을 인도에 출시하는 뭐 그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2005년에 P&G에 인수가 됐단 말이에요. P&G가 어떤 회사냐 이거죠. P&G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1990년대부터 인도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P&G는 적어도 아는 거예요. 그런 이머징 마켓에서 성공하려면, 이머징 마켓에서 잘 나가는 제품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주고 질레트가 다시 하게끔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질레트도 인도에 진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똑같이 판매했던 거고, 하이 클래스들은 사용했던 거죠. 하이 클래스들은. 근데 P&G는 그 미들과 바텀을 본 거죠. 그 수요를. 그래서 이제 질레트의 어떤 그 사업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P&G의 사업의 분위기가, 신규 사업의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전수되면서 질레트가 이제 시작합니다. 다시. 그래서 저 보십시오. 데이터. 3,000시간을 투자하고, 리서치 시간에. 대단한 뚝심이죠. 대단한 뚝심이에요. 그리고 그 1,000명이나 되는 소위 말하는 그 잠재적인 고객하고 인터뷰하고 사용해보고 뭐 이런 작업을 한 거죠. 대단한 뚝심이에요. 요 사례가 나름대로 P&G에서도 조금 자신 있고 좀 자랑스러운지 P&G가 스스로 리포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거고요. 아니면 그냥 검색하셔도 잘 나옵니다. PDF 파일 통째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마 그 상품 개발,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에서도 중요한 게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마켓 리서치, 그러니까 소비자 리서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볼만 하실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사례니까 책 쓰신 분들도 아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인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서양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이게 누가 더 면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제 제자가 만드는 이 화면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에요. 예, 일단은 쉐이빙 크림 무지하게 많이 쓴대요. 왜 그런지 몰라도. 쉐이빙 크림 무지하게 많이 쓰고, 이 숱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막 그렇대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털이 굵대요. 예, 굵고, 잘 안 깎아서 길고, 뭐 이런 특징이 좀 있고,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 아까 보신 것처럼 3,000시간? 그래서 뭔가 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원칙 하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전체 그 수요 피라미드에서 미들과 바텀을 노린 거니까 쌓아야 된다. 얼마나? 경제 그 지역에서 판매하는 로컬 면도기 가격을 보니까 2센트 미만 뭐 이런 거예요. 2센트 미만. 그리고 안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얘기가 왜 나왔냐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면도를 하는 남성들은요, 그 프라이드가 있대요. 우리는 전문가라고. 절대 안 긁힌대요. 그 허접한 면도기를 쓰는데도 안 긁힌대요. 이게 컷이 없대요. 알고 보니까 무지하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얼마 걸렸죠? 30분? 예. 네. 상상이 되세요? 30분 동안 거울 보면서 조금 하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겠지, 장애인들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속 다 죽겠죠. 우리는 몇 분만 나가세요? 저는 아침에도 한 1분? 모르겠어요. 금방 씩 하고 그냥 씩하게 하는데.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들은 무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션이 이거죠. 시간을 줄여서 이제 해도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게 미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we are expert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아침마다 이거 하느라고 시간 오래 걸려서 나도 싫어요.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표현 있잖아요. 저에게 왜 나왔냐면 면도를 할 때는 절대 초집중. 말 한마디 안 하고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절대 대꾸 안 하고 초집중. 왜 스트레스가 얼마나 하겠어요. 베일까봐. 예. 초집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프리덤 줘야죠. 디자인을 통해서 프리덤을 줘야죠. 자유를 줘야죠. easy of use. 예. thicker facial hair. 예. 그러니까 무지하게 두껍대 하여튼가. 두껍고 길고. 예. 그리고 쉐이빙 크림을 굉장히 많이 쓴대요. 그래서 쉐이빙 크림을 덜 쓰게 그냥 물에 휙 저어서 이렇게 해결해도 괜찮은 제품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thicker facial hair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다시 합니다. close shaves는 그냥 반들반들 깎이게 하는 거죠. 피부에 아주 가깝게 깎이게 하는. 근데 저도 사실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리지널 제품은 더블 블레이드인데 이 칼날이 2개인데 공학적으로 보니까 날 하나가 오히려 낫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예, 나름대로 더블 커트로플 해가지고 이제 2개, 3개가 더 있어 보인 제품으로 했는데 아니더라. 이 피부가 두껍고 털이 막 굵고 이런 사람들의 피부에는 오히려 싱글 블레이드가 더 편하더라.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아시겠지만 깎을 때 그 앞에 있는 털이 약간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나중에 머리가 말하자면 깎기 전에 길내게 해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less slippery 얘기 나오는 것은 이 양반들이 왼손에서 잡다 오른손에서 잡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덜 미끄럽게 해준다 이런 겁니다. 오타입니다. 핸들입니다. 그렇게 성공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프리덤 이걸 통해서 많은 그 인도인 남성들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행복하게 면도를 하고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디자인 프리덤. 또 이러한 또 사례가 있었는데요.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꾸만 선진국의 멀티내셔널 컴퍼니, 이 다국적 기업들이 자꾸만 로컬 지역의 어떤 제약 조건들을 잘 생각 안 하더라.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요 환상 때문에 그런 거죠. 과학 법칙, 약간 물리학 법칙. 예, 뭐 이런 법칙은 선진국이나 뭐 개발도상국이나 다 똑같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서 통용된 제품이 왜 거기서 통용이 안 돼? 이런 마인드인 거죠. 특히 이게 테크니컬 오리엔티드 된 컴퍼니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할 거예요. 같이 아무튼 농담. 예. 그래서 이런 기술, 그런 과학, 그런 테크놀로지는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될 거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 인프라스트럭처니 리콰이어먼트니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플레이 펌프죠. 플레이 펌프. 제가 플레이 펌프. 자, 플레이 펌프야말로 우리 적정 기술 얘기하고 CSV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비판받는,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CP는 뭐 이런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판받는 거죠. 플레이 펌프. 딱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예. 여기 메리고 라운드 그냥 빙글빙글 도는, 이걸 돌면 얘가 펌프 이 역학에 의해서 지하수가 올라가서 물 채운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히트 쳤어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서 물 채운다. 그래서 물 떨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어마어마 많은 분들이 여기 이 회사에 투자해주고 그랬었던 거죠. 완전히 개박살 났죠. 왜? 애들이 안 돌리더라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검색한 걸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참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쓰일 거예요. 이 사례는. 꼭 염두에 두세요.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자인 띵킹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비극으로 끝난 케이스인데, 왜 비극으로 갔냐에 대해서 잘 검색하면 데이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얘기만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보셔야 돼요. 이 아티클에서는 이 플레이 펌프가 왜 잘못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검색 결과에서 보지 못한 원인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 이 플레이 펌프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적정 기술에 대한 사례니 여기서 막 나왔던 어떤 원인, 왜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가까운 원인이 있어요. 예. 그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기술이 거기에 사용될 때는 뭔가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고려할 게 있다 이거죠. 그 기술이 사용되는 또 환경이 무시 못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예. 여기 보면 아까 requirement 얘기했지만 랜드스케이프, 그 당시에 뭐 그 지역의 어떤 환경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requirement, 랜드스케이프 어쩌고저쩌고. 예. 뭐 여기서 이제 이코노미 팩터도 봐야 된다. 뭐 이제 관계 수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이런 거죠. 선진국이나 인도 지역에서도 대도시나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쫙쫙 수도관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된단 말이에요. 프레셔드 뭐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압력을 넣어서 쫙 밀고 나갑니다. 따라서 이 수도관에 어떤 흠집이 생겨서 물이 흘러나오면 다시 그 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위생의 문제는 없어요. 물이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나 선진국 대부분 나라나 인도 지역의 도시 지역에서는 안전해요. 위생적이에요. 그 식수 이 수도관들이 안전한데 거기만 좀 벗어나면 안 그렇다는 거죠. 이제 많은 이제 그 가정에서
펌프를 올려서 그 지붕 위에 저장해서 그걸 다시 끌어다 쓰다 보니까 뭔가 흠집이 생긴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이제 수도관에 대한 뭐 상품이라든 개발이라는 생각할 때 로컬 지역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아까 트랙터 나와서 또 다른, 같은 트랙터 얘기전 또 다른 스토리인데요. 이것도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티클에서는, 이 트랙터가 활용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트랙션이 있고요. 풀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충 사전 보니까 둘 다 당기는 힘인데, 다른가 봐요. 아세요, 혹시?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는 이쪽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트랙터의 역할이, 그 경운기 같은 이렇게 뭐 끌고 다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운송수단으로도 많이 쓰이더라.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거기에 맞게 상품을 구성해야 된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시장을 잘 관찰하고 바텀업 차원, 여기서는 그라운드업이라는 표현 썼는데, 바텀업 차원에서 그런 계속 좀 관찰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왜 못할까 이거죠. 왜 그런 걸 못하죠? 이게 멘탈 모델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는데, 선진국에서 기술은 개발될 거기에서도 뭐 통용될 거야. 왜? 과학은 다 똑같으니까. 뭐 등등등등. 자, 네 번째입니다.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라고 퉁쳐서 얘기하잖아요. 이해관계자는 누가 있을까요? 개발자, 물건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도 이해관계자죠. 사용하는 사람도.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for the stakeholder 하지 말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with the stakeholder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얼핏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문제가 없어요. 잘 볼게요. 네. 자, 본사, 멀티내셔널 컴퍼니예요. 다국적 기업 컴퍼니에서는 본사에서 야, 인도 지역에, 한국 지역에, 또는 뭐 중국에, 어디 스리랑카에, 어디에 거의 원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원하는 걸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본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잘 교육시켜요. 그래서 자, 이제 너 출장 갔다 와봐야 하는 거죠. 출장을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출장을 보내서 야, 가면 도시에만 있지 마. 큰일 나. 너 그러려고 너한테 교육시킨 게 아니야. 시골도 가고, 그죠? 예. 다 두루두루 관찰해 와. 이런 거죠. 예. 빈민 지역까지도 슬랭가 이런 데도 둘러보게 합니다. 미션을 줘요. 네. 그래서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살짝 각색은 했는데요. 이 아티클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패러슈팅? 뭐 이렇게 낙하산 인사 내듯이 딱 내려가 꽂아주는 거죠. 이머징 마켓에.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뭐 이런 거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with the stakeholders는 안 한 거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볼게요. 이런 표현 쓴다. Many multinationals think all they need to do is parachute product managers into the emerging market for a few days and have them observe the local.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고 그냥 이머징 그 현장에서 뒹굴게 하자 그런 뜻 같아요. 현장에서 뒹굴게 하자. 이 휠체어의 사례입니다. MIT의 어느 팀이 개발한 이 팀은 상장했나요? 회사로 설립했는데 이스트 아프리카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치해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딱 가서 하니까 거친 길, 진흙탕 길 이런 데 다 움직여요. 잘 만들었다. 근데 웬걸 집 안에 가니까 이거 불편한 거야. 발견한 거죠. 너무 넓다 이거죠. 예. 그래서 수정합니다. 임프루브먼트 합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갔어요. 과테말라니까 이제 집에 아마 축소한 것 같아요. 축소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가서 하니까 이제 도어 외에는 좀 잘 돼요.
그런데 역시 탑로드가 또 배드가 평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때의 탑로드, 그러니까 이스트 아프리카의 길과 과테말라의 시골길이 또 달랐던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도전을 받은 거죠.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머리 쥐어뜯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쥐어뜯었겠어요. 기껏 오프로드, 뭐, 거친 길에서 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짱구리 굴려가지고 개발했는데, 설마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던 거지, 뭐. 이런 길이 있을 줄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또 임프루먼트 해요. 하니까 이제 요 조건도 충족하고, 요 조건도 충족하고. 그러면서 계속, 요게 참 중요해요. 제한된 컨스트레인트, 제한된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 혁신이 생긴다. 뭐, 요게 포인트거든요. 하다 보니 혁신이 생기더라. 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여러 나라에 걸쳐서, 검사하고 다시 빠꾸 맞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심플합니다. 가격도 싸야 되고요. 그리고 가벼워야 되고, 길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이게 전기로 안 해요. 사람의 힘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길쭉한 레버가 2개가 있습니다. 저 기능들이, 여기 보시면, faster, 빠르대요, 심지어. and all terrain이라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지역에서라도, 어떤 토양, 어떤 길 형태라서라도 다 된다. 즉, 경사길, 속도는 느리더라도 기어를 조정해가지고 확 올라간다 이거예요. 예. 평지는 기어를 내려서,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상상이 안 돼서 제가 더 자세히 소개를 못 드리는데, 그거를 아주 재밌다고 막 표현하더라고요, 이 아티클에서는. 좀 안 재밌었어요. 아무튼, 예컨대 평지에서는 레버를 어떻게 조절하니까 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요. 예, 비탈길, 뭐, 웅덩이, 진흙탕길 갈 때는 레버를 어떻게 조정해서 거침없이 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less tiring,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 cheap to make and repair가 있어요. 아까 기존의 필처가 이머징 마켓에 있는 장애자들이 사용하기에는 5번째 힘든 조건 중에 하나가 수리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부품은 자전거 부품으로 했대요.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 떠오르는 그 나라들은 무지 자전거가 많아요. 그죠? 무지 많아요. 자전거 빵 되게 많아요. 그죠? 자전거 수리도 무지 많습니다. 따라서 뭔가 부품 이상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아예 처음부터 자전거 부품으로 그냥 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네. 그렇고요. 네. 요 밴드 보이십니까? 요 밴드가, 아프리카에서는 문제 없었는데 과테말라죠. 과테말라에서는 또 안전의 문제가 생겨서 왜 보니까 막 덜컹덜컹해서 막 내려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슴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만들어서 안전하게 됐다고 혁신한 거죠. 네. 그렇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요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To win over emerging market consumers, product must provide 100% of the performance at 10% of the price. 기능은 이빠이, 그죠? 그것도 이빠이가, 기능은 최고. 기능은 최고. 그러니까 최고란 뜻은 그 지역에 맞게, 그죠? 선진국의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딱 맞게 최고. 하지만 가격은 10분의 1. 이게 어려운 거죠. 요 대목에서 블루오션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보통 가격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이 되면서 그러니까 기능이 좋아지면, 그렇죠? 기능이 좋아지면 프리미엄이 되면서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 개념이 이거죠.
좋은 제품을 싸게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 뭐 이런 거고, 거기에 확 불을 지르신 분이 마이클 포터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깬 그 아티클이 바로 이제 블루오션이죠. 2010. 참고로 이게 또 다른 약간 하나 더 곁길로 빠질게요. 예.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 예.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많이들 좀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정말로. 근데 고맙게도요. HBR에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증에는 그 많은 아티클들을 먹기 좋게 편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략에 대해서는 이 10개를 읽으세요. 10 must 시리즈. 다 굉장히 많은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 10개를 읽으세요. 마케팅 시리즈. 굉장히 많은 아티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더십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 10개를 읽으세요. 리더십 시리즈 10개. 이런 식으로 10 must read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는 2011년에 편집된 겁니다. 오케이. 여기에 전략에 관한 한 10개는 꼭 읽으세요라고 하는 추천 아티클의 하나가 바로 이제 블루오션.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10 must read 시리즈예요. 요거는 이제 관심 있으면 나중에 뭐 꼭 화면 캡처하든지 사진 찍어 보세요. 블루오션은 2004년에 나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아티클이 있습니다. 네. 제 첫 번째 What is Strategies에서부터 마이클 포터가 2개가 있고요. 그죠? 크리스텐슨 교수 요게 이제 Disruptive Innovation 얘기하는 거고, 네. 블루오션 얘기고,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이야기, 밸런스 스코어 카드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Who is the decision making?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아티클들이에요. 아무튼, 블루오션으로 다시 올게요. 2004년 때 이게 왜 히트 쳤었냐면,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은 싼데 성능도 좋았다. 뭐 이런 거. 예, 그거를 보여준 거죠. 서커스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 예. 코스트는 다운되면서 밸류는 올려서 그걸 찾으면 대박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컨설 한동안 지금도 너무 많이 쓰실 거예요. 전략 캔버스 많이 사용하실 때 이거 많이 사용하죠. 근데 참고로 전략 캔버스에서 포인트 중에 요 가운데 가로축에 이렇게 factors of competition, 뭐 경쟁 우위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걸 넣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제 앞에 첫 번째는 프라이스를 넣는 게 정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가격을 놓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그래요. 가격은 낮추면서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블루오션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티클은 웬 뒷북? 이거죠. 웬 뒷북이 아니라 그래요. 가치 혁신이라는 얘기에서 가치를 낮추면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대박치자. 거기까지였는데 이 아티클 한 달 더 나가서 그거를 이머징 마켓에서 한번 성공해 보자. 또 하나 더 나가서 그거를 다시 리버스, 그죠? 선진국에 글로벌리 퍼뜨려서 팔아보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리버스 이노베이션. 선진국에서 만든 거를 개발도상국에 푸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글로벌리. 그래서 리버스입니다. 이것도 우리 연구원이 잘 찾아준 건데요. 예. 이 저자들이 이 아티클을 쓰고 나서 이게 노벰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블로그에 살짝 그 비밀을 다 슬쩍 공개한 게 있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엔지니어 리버스 이노베이션의 어떤 한 프레임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프라이스는 1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프라이스는 요 정도 돼야 돼. 이번 라인의 수준을 만족시켜야 돼. 이거죠. 퍼포먼스는 좋아야 돼. 퍼포먼스 1번 라인 수준까지는 돼야 돼. 이거죠.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요 라인이었던 거죠. 퍼포먼스를 원하십니까? 그건 돈 많이 내세요. 싼 거를 원하십니까? 퍼포먼스 포기하세요. 보통 이렇게 했었던데,
그러지 말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요 빨간 포인트를 찾자라는 거죠. 이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혁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혁신을 찾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번째가 벌어지는 거예요. 퍼포먼스도 좋은데 가격도 싸잖아요. 아싸,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퍼포먼스 올리고 가격도 조금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선진국에서 먹힐 수 있을 정도까지. 예,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퍼포먼스 센서티브한 우리 고객들, 선진국. 이건 이제 5번 요 카테고리는 이머징 마켓에 성공했어요. 이젠 글로벌리 나가야죠. 네. 세계 시장. 파리에서도 팔아야 되고, 미국에서도 팔아야 되고, 영국에서도 팔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이거예요. 리버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기존에 우리 선진국의 고객들은 다 이렇다 이거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 멀티내셔널 컴퍼니 다국적 기업들의 고민인 거죠. 뭐냐? 퍼포먼스 센서티브. 예. 이게 싸구려는 싫어하잖아. 또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 품위가 있지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거. 또 카니발라이션. 아까 G의 고민 그거죠. 비슷한 제품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량해서 우리 형님한테, 형님 고객한테 이걸 보여주라? 이게 껄쩍지근한 거죠. 뭐, 그러한, 사고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거죠. 네. 여기서 저 표현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constraint라는 표현. 예. Use emerging market constraints. Create global winners. 이머징 마켓에서 굉장히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까 requirement니 뭐 background니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같은 기술이라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예, 그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맞추는 순간 혁신이 일어난다고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혁신이 났다. 이거죠. 예. 이거는 사실 적절한 사례는 아닌데 이 아티클에 소개해서 잠깐 언급하는 건데요. 르노 회사죠. 예. 로간. 루마니아 회사에 2004년에 로간이라는 브랜드로 차를 만들었는데 대박 났다는 거죠. 예. 6,500불짜리 파트도 아주 줄이고 그다음에 뭐 루마니아가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싼 가격을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파리, 뭐 런던 이런 데서 또 히트 찼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개량해서 거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개량해 가지고 임프루먼트해서 선진국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거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휠체어가 아까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collapsible. 그래서 휠체어가 왠지 접어진대요. 예, 선진국에서는 집이 좀 더 작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뭐 easy to remove parts. 이 파트를 더 기능이 더 추가됐어요. 그리고 더 비싸졌고. 뭐 그래서 대박 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constraint, 제한 조건이 이거를 만족시키려고 요 빨간 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생각 그대로 해서는 안 된더라. 그래서 뭔가 역발상적이니 무슨 생각이 다 트리즈니 뭐 다 갖고 와서 했더니 뭐 발견했다 이거죠. 발견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둘씩 그쵸 혁신하면서 쏟아난 제품군을 만들 수도 있겠죠. 요 빨간 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 사실 제약 조건은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킵니다. 제약 조건은 또 다른 혁신을 일으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저상버스잖아요. 네, 저상버스입니다.
장애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의도적인 사회적 제약 조건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포함된다는 표현을 제가 일부 썼는데요. 우리가 장애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장애자를 위해서 이런 버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는 생각 하나 더 꼬우면,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한테 우리도 같은 인간이니까, 이런 인문학적인 그게 아니라,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좀 깨놓고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저상버스. 예. 저거를 만들기 전에는요, 버스에서 낙상하는 승객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많았어요. 근데 시작은 사회적 약자, 휠체어 승객, 그 다음에 목발 짚는 분들, 그 다음에 걷기 힘드신 임산부들을 위해서 이런 저상버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혜택은 일반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안전해졌다는 거죠.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컨스트레인트, 그 제약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니까 아하,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근데 거꾸로 혜택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 이거죠. 또 다른 예로 제가 좀 자주 언급한 건데요. 좀 사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좋아요. 2009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SG 존슨 상장 회사가 아니어서 더 매력 있는데요. 참 뚝심 있게 오랜 역사 통해서 이 경영 철학을 잘 수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제가 좀 존경하는, 저쪽 회사에서도 어떤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랬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경영의 어떤 프로세스라 이런 것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건데요. 그린 리스트라는 자체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신제품을 개발할 때 자기네 그린리스트, 무지무지 엄격한 그린리스트 다 충족시켜야 돼. 이런 거죠. 예. 스티브 잡스나 지금 그 뒤에, 쿡 회장도 신상품 개발할 때, 우리 아이폰은, 우리 제품은 친환경적이고요, 뭐고 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혁신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도 대표적인 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하니까 사제 폐기물이 50% 이상으로 줄어들었더라, 어떻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결론일 거예요. 결론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이나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신 분도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더 크게 봤을 때는 나도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것도 사회적 제약 조건이고 이 제약 조건을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노베이션, 혜택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컨센서스가 돼야 돼요. 예. 사회적 합의, 사회적 통합이 잘 된 나라일수록 그런 대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라도 도움이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죠.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이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마무리 다 했고요. 그냥 그냥 재미있는 자잘한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티클 맨 끝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엔지니어를 잘, 인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엔지니어를 잘 선발해야 된다 하면서 frugal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frugal engineering, frugal engineer. 예, 뭐 검소하고 짠돌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frugal 하면.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엔지니어 또는 뭐 베트남에 있는 엔지니어, 중국에 있는 엔지니어, 뭔가 그 제한된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성실한 그런 사람이 잘 찾아오면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바꿔 말하면 저런 엔지니어가 오히려 앞으로 뜨지 않을까. 근데 그 같은 맥락에 여기도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아까 봤던 LGT, Local Growth Team, 그러니까 로컬에서부터 인재를 연결해서 좀 뭐 더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에 논문 언급했던 거, 2004년도 블루오션, 이게, G사 얘기했던 그거고요. 이 논문이 이제 오늘 봤던 논문, Engineering Reverse Innovation, 그리고 이거는 그 블로그, 그 프레임워크를 딱 얘기한 그 블로그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